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알려드릴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살짝 보였다시피 가장 중요한 쪽입니다. 별표 써 있죠. 자, 쪽지 시험 종목 한마디로 시장에 오르고 있는데 왜 내 종목만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종목에 따라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또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는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즘에 이분 빼고 얘기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쩜 이렇게 핵심만 콕 집어서 시장에서 갈 만한 종목을 한 발 앞서는 전략을 명확하게 챙겨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수익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딱 명실상부 보여드리고 있는 분, 우리 오늘 가장 인기 있는 오스틴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고요. 수익이 정말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내가 확실하게 올라가야지만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지 잘 알려드리고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종목은 정말 실매매를 하기 위함으로써 확실한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이 3가지의 선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소식에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8,600선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죠. 개장 직후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하락하면서 금리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됐죠. 여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주말 사이에 많이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수급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인프라에 관련한 투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쌍끌이 순매수세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개인들은 2조 넘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네요. 자, 반도체 대장주의 동반 강세 보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자, 이제 시장은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금리 인상 단행했던 ECB에 이어서 자, 내일 일본 BOJ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이죠. 이 케빈 호시 연준 의장의 첫 FOMC 발표로 인해서 위험 자산인 한국 주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요, 5% 가까운 급등 나왔고요. 대형주의 전반적인 강세 플러스 호르무즈 해협 개방됐죠. 유가 하락하면서 항공, 소비, 여행주도 오늘 같이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강했는데 이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했고요. HPSB는 급등했잖아요. 근데 원익 IPS라든지 리노공업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차별화가 오늘 엄청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종가 볼게요. 자, 코스피는 플러스 5.20% 상승한 8,545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0.48% 상승한 1,034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내 생각과 똑같이 흘러가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내 계좌는 파란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집중하고 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과 흘러가는 종목의 흐름을 이렇게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요즘에 최고로 정말 시청자분들의 신뢰 아주 탄탄하게 받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오스틴 박 선생님과 함께 해보죠.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정말 이 명쾌한 분석 그리고 통찰력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그 사이 또 시장이 좀 변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우리 앵커님과 함께 만나서 인사드리는데 정말 일주일 사이에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중으로 장 시작 전에 나왔던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이 오피셜하게 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어쨌든 플러스로 양 지수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긴 했지만요.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딱 오늘 나왔었죠, 이 소식이. 네.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면 이제 6월 달도 이제 어느덧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전쟁 종전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하반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지금부터 또 어떤 섹터들을 단기적으로나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들을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신뢰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으로 종목이 가는구나라는 걸 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게 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납득을 할 만한 이유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상승률 표 먼저 보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분석력이 저는 참 전문가님의 이런 분석이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투자 방향을 명확하게 찝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수익도 정말 명확합니다. 현대무백스 200%의 빨간불 제시해 주셨고요. 삼성전기 이거는 팔지도 않았습니다. 777%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요. 리노공업 93%, LG이노텍 142%, 인텔리안테크 95%, 한미반도체 118%, SK는
144%, 하나시스템 140%, 대한전선 132%, 미래에셋증권도 83%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도 어떤 투자의 인사이트를 제시해 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좀 적중률이 높은 분석으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판 게 있고요. 안 판 게 있습니다. 안 판 종목은 더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명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시장의 본질을 짚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님의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그럼 난 신규적으로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3가지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한정적.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은 딱 40분 남았습니다.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내일의 시장 플러스 바로바로 저희가 좀 수익 기쁨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표님 바로 1교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시선으로 요즘의 시장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변동성은 커지지만 사실 그걸 또 반대로 보면 기회도 그만큼 사실 커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잘만 들어가면 진짜 종목 크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장세 속에서는 어떤 좀 강점을 보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진행해 볼까요? 네, 오늘 일단 이제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작할 건데 오늘 시장 조금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야겠죠? 자, 오늘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5.2% 그리고 코스닥이 강보합 0.48%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해서 올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네. 발동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였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의 약세 속에 좀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조금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약간 빠지긴 했지만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소폭 강세를 보이긴 했고 거기에 이어서 또 뭐 전력기기나 원전, 주선방산 원전, 이 기자재 딴에도 이제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사실 다소 탄력이 약한 건 사실이었죠. 네. 그걸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 가장 큰 모멘텀,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오전 6시 30분경 저는 이건 출근하면서 봤는데 소리 지를 뻔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 6시 30분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혀줬습니다. 오피셜하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먼저 나왔었는데 저는 이건 믿지 않았어요. 일단.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란 쪽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중요했는데 이란 쪽에서도 오피셜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합의했고 이제 전쟁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조만간 개방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진짜 끝났구나. 저도 아침에 보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 그리고 미군의 봉쇄 조치 해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60일 내에 최종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식 서명은 오는 19일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번 주예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많은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 종전이 확실시되면서 아시아 증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번 이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이 아시아, 한국, 대만, 일본 이런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종전이 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된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도 그리고 물가의 안정도 확실히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유가는 원유 구매 비용을 크게 높이는 이슈였죠. 지금 우리 휘발유 가격도 거의 2,000원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제 원자재뿐만 아니라 환율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FOMC, 일본의 BOJ 이 금리 정책 이번 주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번 주까지는 이제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것도 진정 효과도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수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놨었습니다. 8,000포인트 그리고 7,400포인트, 네, 7,400포인트까지 이렇게 약간 선을 나눠놨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8,000포인트를 이제 기준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쟁도 끝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번 주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스피는 8,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아마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시점은 아마 7월에서 8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우리 대형주들의 실적이 연이어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이 지수 전체적인 지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선을 좀 그어놨는데 대략적으로 1100에서 1000포인트, 이 100포인트 사이에서 일단 횡보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를 얼마나 빨리 뚫어줄 수 있는지가 저는 지금 시장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사실 이 1000포인트, 1050포인트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이 오르려면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의 기조가 아닌 금리 인하의 기조로 돌아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에 이어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밸류업 정책 등등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못다한 얘기들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앞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많습니다. 이제 월요일,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G7 정상회담이 프랑스에서 열려요. 에비앙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이제 주요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제 이슈들까지 대응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AI 공동 대응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이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점심 딱 12시 점심 시간쯤에 BOJ는 뭐죠? 일본의 중앙은행을 BOJ라고 부릅니다.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 시장이나 이 국제적인 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제 목요일 새벽 3시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동결은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90%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이제 연준 의장이 새로 발탁이 돼서 이때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와서 데뷔를 하는 날이죠. 여기서 이제 케빈 워시가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금리 인상 쪽으로 얘기할지 금리 다시 인하 쪽으로 얘기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반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별표 한번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코스닥 그리고 특히 바이오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선섹터가 상당히 견주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이 기대감이 오늘 시장 조선섹터 전반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전 10시에 한국과 멕시코의 네. 월드컵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또 오늘 이제 토요일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 강연회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이제 토요일 날 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ETF 종목 두 종목을 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내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무료 강연회니까요. 그 부분까지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표 볼게요. 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투자의 기회가 뭔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듯 상승률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모백스부터 삼성전기 말이 안 되죠. 777% 정말 행운의 777인 것 같은데요. 어쩜 이렇게 정말 절묘하게 이 정도의 빨간불을 켰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으니까 뭐 수백 %의 빨간불을 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또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전문가님의 핵심 종목까지 오늘 3가지의 선물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미리 입장하셔서 주식 공부방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주식 종목 자료집과 또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단 30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또 오스틴 박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교시 수익 리뷰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만도 와 18%의 지금 상승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상승률 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대표님이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차트 보니까 그 과거 저항 구간이었던 데를 이제 뚫었더라고요, 대표님. 맞아요. 그러면 이게 골드만삭스에서는 10만 9천 원 목표가 제시했던데요. 그렇죠. 대표님은 대체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HL만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안내를 해드렸던 TV 방송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 5월 말 이쯤에 안내를 해드리고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이때 급락을 맞았어요. 아쉽게도. 급락을 맞고 다시 반등 추세 왔다가 65,000원. 이 선 보이시죠? 네. 이 65,000원을 맞고 한번 떨어졌었죠. 그리고 5만 원을 확실하게 지지 라인으로 삼아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이 6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75,000원 라인까지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뉴스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도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사실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그 시기부터 이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이 하루 빼고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거래일로 따지면 3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승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괜히 사진 않아요, 절대. 우리 국민의 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연기금의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정말 이거는 조만간 1000% 볼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저도 무섭습니다. 네, 저도 무서운데 네. 22만 원에 사서 지금 200만 원 왔어요. 와. 네, 거의 10배가 가까이 왔는데 제가 이 차트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흔들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 한번 고점 찍고 살짝 내려왔을 때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절대 파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팔아도 딱 한 주만 팔아라. 이거는 다시 말아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쇼티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이 삼성전기인데 이 삼성전기의 목표가는 200만 원을 넘어서 25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지금 많이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라고 네, 그 기업을 보면은 삼성전기보다 더 오르고 있어요, 그 기업은. 그렇다는 것은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한번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음봉 시 한 주씩 매수 전략. 삼성전기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도 사실 굉장히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21선을 이탈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55만 원을 지지라인 삼아서 지금 반등치로 다시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SK 스퀘어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그 제일 위에 있는 기업이 어디죠? SK입니다. 결국에 SK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신규 진입 타점은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눌렸을 때 진입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LG 이노텍까지만 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42%의 마무리를 했던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일찍 팔았어요. 이 고점을 보고 어깨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 고점 올라가는 차트에서 정리를 해서 거의 100% 정도 100% 수익률을 놓쳤는데 네. 다시 이거는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기나 SK 종목과 비슷하게 조정이 크지 않았어요. 22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딛고 100만 원 라인을 딛고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음봉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합권까지 내려왔을 때 따라붙어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률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은 정말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너무 빨리 팔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140%입니다. 100%의 수익이 굉장히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현 시장에서 어쩜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 종목을 좋은 가격대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상승률표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 자료집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자, 전력기기 관련주 준비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 받으라라고 한다면 뭐랄까 이제 삽과 곡괭이 같은 이러한 또 연결고리, 반도체와 전력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스토리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전혀 꺾인 게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약간 무서운 게 이 종목들이 약간 변동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를 때 막 30~40%씩 오르고 네. 떨어질 때도 그만큼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나에게 이제 100이라는 신규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좀 포트를 나눠서 전력을 사야 될까? 약간 그게 잘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오늘 잘 떼주셨는데 어쨌든 전력기기 섹터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력기기 섹터가 꽤 강했었죠. 네. 그렇죠. 전력기기 섹터가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고점 대비해서 약 40%에서 50% 정도 단기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을 받고 나서 잘 바닥을 다지고 바닥 확인하고 지금 반등 추세에 올라가고 있는 이 J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시기라서 오늘 또 이렇게 전력기기를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제 어쨌든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수주잔고 그리고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그리고 그 시기에 좀 변동성도 컸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또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 전력기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이 단순한 수급적인 이슈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전력 부족을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병목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사실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귀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네,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이 전력 변압기의 평균 납기가 이 팬데믹 전에는 12주에서 16주였는데 지금은 128주로 늘어났어요. 거의 정말 이 몇십 배 수준의 이제 개월수가 늘어난 거고 현재는 약 2.5년.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은 2년 6개월 후에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발전기용 승합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4주. 네. 거의 3년입니다. 2년 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변압기 없이는 사실 발전된 전력을 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 강력하게 쏘는 이 전압을 이 변압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 센터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전기를 변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변압기 쇼티지 현상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자 우위의 현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우리가 얻어갈 수 있고요. 자, 1분기 주요 변압기 5개사 합산 신규 수주는 8.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수주 잔고 여전히 견조하다. 수주 잔고는 이제 34.5조 원, 네, YY 37%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하반기 전력기기 업종의 핵심은 이 수주 그리고 수주에 이어서 이 이익, 이 숫자로 증명되는 이 주가 상승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표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프. 이제 6개 전력기기 기업의 합산 신규 수주 그리고 수주 잔고 지금 추이를 보시면은 그냥 이쁘죠? 오른쪽 우상향 쭉 나오고 있죠. 지금 1분기 이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러면 이제 2분기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수주 잔고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른쪽도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이 미국향 신규 수주 합산도 보시면은 거의 이 가파른 이 각도가 엄청납니다. 네. 여전히 실적과 수준은 여전히 잘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밸류 체인이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 뭐 HT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그 밑에 뭐 산일전기나 이제 전선 쪽으로 보면은 뭐 대한전선도 있고 가온전선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그렇죠? 지금 차트 켜봤는데 효성중공업 차트 한번 보시죠. 한 주에 370만 원입니다. 한 주에 사실 370만 원. 한 주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전력기기를 한 100만 원만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이 효성중공업을 못 사, 그렇죠? 자,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에 거의 12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조금 소액으로 조금씩 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탑픽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가격대 자체가 비싸서 좀 건들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지속되고 공급망 전력 투자는 확대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전력 부족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만 무슨 종목에 접근하느냐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점입니다. 전력기기 좋은 건 다 알겠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클 수 있을지 그 부분 가장 가려운 부분 저희가 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력기기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이 종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바로 준비됐습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자, 이 종목이 사실 이제 AI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다라고 한다면 전력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종목에서도 이 종목 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바로 우리 대표님이 올려주셨거든요. 네.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안 들어가셔도 되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궁금해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대표님. 이거군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현실적입니다. 같아요. 네. 왜요? 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요즘 최근에 제가 조금 ETF 상품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역시. 그렇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전력기기 섹터 안에서 이 전력기기 섹터의 핵심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는 ETF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력기기 대형주들을 모두 담고 싶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나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한 주에 350만 원, 120만 원. 어떻게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네. LS 일렉트릭도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대형주들을 모두 담고 싶은 투자자분들과 나는 조금 소액으로 하고 싶다, 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ETF 상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전력기기 모든 종목들이 50% 정도 조정 후에 이제 반등 초입 구간에 들어왔어요. 지금 반등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실적 시즌이 조만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저는 그게 오늘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딱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들고 온 이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의 비율입니다. 가장 큰 비율 LS 일렉트릭 약 25%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효성중공업입니다. 19% 비율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전력기기 빅3, 그렇죠? 다 가져가네요. 네, 현대일렉트릭 15%. 거기에 이어서 다음으로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LS까지. LS가 이제 13%, 그리고 대한전선, 산일전기,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원전선. 이 구성 비중이 사실 이 대형주들, 빅3 대형주들. 이 딱 이렇게 세 종목들을 모두 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똑같아요. ETF 상품이다 보니까 이 대형주 위주로 따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고점 찍고 쭉 빠졌다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에요. 한 주에 47,000원대입니다.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상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마음을 가볍게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개별 종목은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건 어쨌든 묶음 상품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한 종목이 버텨주거나 올라오면은 그 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산업 성장이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개별 종목보다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했으니까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일단 ETF 쪽으로 워낙에 이제 수급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전력 쪽에 인프라 투자 확대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 종목도 충분하게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왜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들어갈 만하다. 그리고 내가 실매매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좀 계산된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 부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력기기 쪽에서의 종목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대표님. 이게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실적 턴어라운드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하고 이제 ESS 배터리 쪽 기대에 가져가면서 오늘 순환매가 좀 돌긴 했는데, 그렇죠. 글쎄요, 이게 반도체하고 전력같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이 아니고 네. 2차 전지는 이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 정도일 것 같아서 그렇죠. 좀 고민이 커요. 우리 네. 대표님이 이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아니면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디 쪽에 점수를 좀 더 두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한 후자입니다. 아. 약간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생각해서 오늘 네.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또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첫 번째로 안내해드렸던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하반기를 이끌어갈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 섹터를 가져왔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중단기 스윙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2차 전지 섹터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ESS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수조 원대의 수주 계약 소식들이 작년 하반기 이후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들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매달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잠할 때쯤 하나씩 대형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국내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이 ESS 배터리 양산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양산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캐파 증설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이 이점이 이 중국의 저가 배터리 사용보다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업황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이 연이은 ESS 배터리 수주 계약 소식은 어쨌든 이 트럼프 행정부 지금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제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한 탈중국 공급망 확보 이슈로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캐파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실적으로 확실하게 찍힐 만큼 아직 찍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이것도 사실 뭐 로봇 섹터나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기대감. 앞으로 살짝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중국의 비중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이 미국이 중국 제재를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약간 뒤쪽에서 사는 것도 많을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로 이어지는 이 실적 흐름 속에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실적이 찍힌다라기보다는 실적 개선에 대한 이 의지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적자 기업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이제 막 흑자로 전환한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실적 향상이 확실히 눈으로 나와줘야 그 주가 상승의 이 정당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미국 이 ESS 관련 주요 수주 계약 잠깐 짚어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 삼성 SDI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정도 갖고 왔는데 지금 2025년도 12월부터 뭐 올해 3월 달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가장 최근인 5월 28일, 5월 말에 또 이제 한 2.4조 원 규모의 이 ESS 배터리 계약 체결을 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하반기에는. 네,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체크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 보시죠. 역시 대장주인 삼성 SDI입니다. SDI도 차트상으로 좋아요. 그렇죠? 차트상으로 좋은데 이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LG 엔솔도 차트상으로는 비슷해요. 흐름이. 약간 전력기기나 2차전지나 이 흐름, 이 종목 섹터 안에서의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트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많이 꼬여 있기도 하고 이 저항대가 많아요. 이 맞고 떨어질 수 있는 라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제가 탑픽 종목으로 갖고 온 종목은 이 종목들보다는 다소 조금 가볍게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현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 모멘텀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 보다도 빠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지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바로 준비됐습니다.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짜잔! 장기 보자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오늘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으니까 그래 이제는 좀 갈 때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전략 가려놨지만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이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요, 대표님. 요새 맞습니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간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좋아요. 왜요? 네. 자, 네. 우리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탑픽 종목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코스피에 포함된 2차전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이 양극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실 우리 무료 공부방에 이미 입장해 계신 분들은 다들 이 정도 얘기하면 아실 만한 기업이긴 해요. 네. 힌트가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 코스닥 밸류업 정책의 수혜주다라는 거에 좀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닥 이제 7월, 7, 8월 중으로 또 이 국민성장펀드, 2차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6천억 원, 한 7천억 원 규모로 또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이어서 코스닥 승강제 그리고 코스닥 이제 동전주, 부실기업 퇴출 이 소식들까지 우리가 어쨌든 코스닥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책들을 온전히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가져가 봤고요. 이제 단기 조정 후에 회복이 지금 가장 빠른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만 봐도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시죠. 수급도 갖고 가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매도를 하다가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 약 10만 주 가량, 9만 주에서 10만 주 가량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이제 아직 기관 쪽에서도 오늘 조금 순매수가 오늘 당일 들어오면서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본격적으로 들어올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다음으로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 조정 잘 받았습니다. 16만 원 라인까지 쫙 내려오고 오늘 9%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딱 보여줬는데 딱 지금 이 자리가 1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딱 정확히 진입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공략 타점 아셔야겠죠? 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다리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가볼게요, 대표님. 네. 자, 오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또 가져와 봤어요. 네.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앞에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물론 좋은 섹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꼭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가 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전문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LPDDR 저전력 D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LPDDR. 네. 오늘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 1분기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수주잔고도 정말 역대 최대예요.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 근데 주가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실적 갖고 왔는데 1분기 26년도 3월달 실적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배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2~3배, 3배 이상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적 이어서 2분기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수주 장구입니다. 지금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이 장대 양봉 같은 이 그래프가 이제 26년도 1분기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예요. 이 수주 잔고가 이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쭉 찍힐 텐데 그러면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죠? 2분기, 3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이 수주 잔고만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 이 고점 딱 13만 5천 원, 13만 7천 원 라인 보여주고 약간 빠지긴 했지만은 22 이동평균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앞전에 수익률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삼성전기와 LG이노텍, SK 같은 경우 22 이동평균선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이 시작될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방송 끝나자마자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도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오스틴 박 선생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